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각 지역별로 축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우리 경주는 지금 신라문화제라고 하는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역사가 꽤 오래된 지역 축제입니다. 신라문화제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문화예술 또 참여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과 주말에는 폭죽도 날아가서 터지고 여기 제가 앉아있는 이 방까지 소리 그리고 뭐 진행하는 사람 소리 이런 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가서 한껏 엔조이하고 가을 정취를 누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행도 필요하고 사색도 필요하고 뭐 모여서 회식도 하고 이런 게 사람 살아가는 데서는 필요할 거예요. 나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축제 같은 거를 꼭 필요로 하는 또 비즈니스 종사자들도 있죠. 생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그런 음향이라든지 또 총괄 섭외한다는 문화원 이런 데서 이제 전담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돈벌이죠. 그런 사람들부터 해서 또 관광학과 교수들도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합니다. 복지학과 교수들이 복지정책을 선호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논문 주제가 뭐 축제와 가족의 여가 활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축제를 필요로 하는 그 생태계도 있습니다. 또 각 개인마다 나 정말 만족했어. 지난주에 갔는데 스트레스 잘 풀고 왔어 라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일부는 가니까 뭐 사람만 많고 속 시끄럽더라. 근데 저거 하는데 돈을 얼마 썼다고 하더라. 뭐 이런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법칙은 아닌 거죠.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다 보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드셀 수밖에 없고 그 뿅 날아가가지고 폭죽이 한 방 빵빵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폭죽 속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계산서가 만약에 정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마냥 그냥 마음 놓고 즐기고 순수하게 사진만 찍고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또한 가수를 초빙을 하는데 자기 돈을 냈다고 한다면은 왜 저 가수를 불렀느냐라고 이제 만인을 충족시킬 수는 없죠. 그게 이제 축제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축제라든지 뭐 엑스포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는 이미 시대에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걸맞지 않는 게 돼버렸죠.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이런 거 열었습니다. 잔치 열었어요. 우리 구경하러 한번 와보세요. 마치 초등학교에서 재롱잔치를 여는 것처럼 부모님들 놀러 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연극 서클을 운영을 해가지고 작품을 선사합니다. 구경하러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이제 드디어 월세방에서 극복하고 조그맣지만 집을 마련해 했습니다. 뭐 변변찮지만은 집들이에 와주세요 하고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바로 이제 엑스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엑스포가 지금 주춤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과 비슷한 게 바로 저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으로
경쟁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 시장에 그야말로 자기의 컨텐츠를 선보여 가지고 한번 붙어보는 그런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연명해서 그야말로 실적 비스무리하게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니까 지역 축제니까 뭐 좋다는 사람들도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어떠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언급하지만은 입장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펼쳐지는 것들이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헛짓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정 누군가가 꿀 빨고 있는 게 지역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과찬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경주도 그런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문화 예술 관련된 단체가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굉장히 부패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다리 건너서 얼굴을 알게 되는 이런 지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몇 명 정도는 구속 수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뭐 근거 없이 지금 뭐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폭로 뭐 이런 유치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식구가 가소로울 때가 많아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볼수록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도 받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줄곧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거칠거나 더럽거나 저도 순백은 아니에요. 적어도 하지만 저는 띵땅 해먹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구라치고 적어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자세히 보면 볼수록 구역질이 나오는 풍경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예쁜 게 아니라 대충 봐야 그나마 스트레스 덜 받고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거 눈 뜨고 보기가 힘들다는 지경입니다. 이 지방이요. 저는 작은 것에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눈물을 좀 흘리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 바로 제 공부방 앞에 있는 후지 품종 사과인데요. 화분을 빼면은 키가 뭐 딱 내만한 어린 묘목입니다. 화분에 심어가지고 들여놓은 지 3년째고요. 올해 하나는 완전히 발육이 막 엇나가 버렸고 11개의 사과를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도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니 못 먹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보던 애들이라 가지고 아치러워 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아치럽다는 말을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이거 가여워 가지고 못 먹겠어요. 근데 뭐 나름 사과 냄새도 나고 향기도 나고 또 색깔도 사과 색깔이 났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좀 흘립니다. 아 정말 덥든 말든 내가 했는 거는 물 주는 것밖에 없었는데 햇빛과 바람과 시간이 저렇게 사과를 익어내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의 힘이 딱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번식이죠. 번식. 또는 뭐 뻔한 말이지만 새가 쪼아가지고 새가 또 번식을 더 확장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죠. 저렇게 번식의 미션을 타고난다. 너무나도 엄격하고 무서운 우주의 질서다.
압도되는 겁니다. 그 우주의 질서에 압도. 아등바등 우리가 살지만은 엄격하게 촥촥 돌아가는 그 육중하고 차가운 톱니바퀴 같은 우주의 질서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거의 뭐 절망에 가깝게 억눌리는 느낌도 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저 속에서 뭔가 가치를 찾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이 좀 동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에 대해서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줄곧 더러운 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렇게 뻔한 짓거리를 눈 보는 앞에서 저렇게 할까, 가다마 입고 내가 너무 노란하고 있다, 내가 너무 무시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을 수 없는 치욕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지불식 이제 아재가 되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40 후반으로 이제 나이가 가고 있습니다. 쑥대머리 쳐들고 다니면서 불만만 또는 근거 없는 또는 대안 없는 칭얼거리는 20대도 아니고, 아이고 마 세상 그런 거다, 자조 섞인 그런 나이 말을 내뱉는 중년층도 아니고 장년층도 아니고 그 중간에 빡 끼어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야 좀 가자 하면서 누가 막 떠밀려가지고 누구야 하고 뒤로 돌아보니까 미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이라고 하는 게 떠밀려가지고 꾸역꾸역 이 나이까지 먹어왔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트렌드를 좀 알기 위해 가지고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해서 이제 검색해서 한번 봤습니다. 무도 보호관인가요? 그게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뭐 그런 직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뭐 발찌를 차고 있다거나 그걸 이제 근접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인가 보던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약간 사적 보복, 사적 제재의 요소가 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최근에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또 그전에는 뭐 모범 택시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거 전 근대적인 사적 보복의 요소로 사람들에게 사이다다 이러한 감흥을 주고 인기를 모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게 굉장히 민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의 전 근대적인 그런 플롯인데요. 보기도 봤습니다만은 그 드라마에서 하나 꽂히는 대사는 있었습니다. 다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렇지만은 그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건데요. 야, 네 부모가 당했다 하더라도 니 참을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요. 제 친구 중에 경찰은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열받아가지고 권총 땡겨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도 로보캅이 아니고 인간이죠. 하지만 직업에 있어가지고 단련이 되고 공적 제재로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일반인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바로 근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달하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 경지라는 게.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만, 저 역시 그거는 사적 제재의 영역이지만 정말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고 사회를 선풍시키는 것은 사적 제재는 아니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와, 일러 바쳤다, 배신자다,
어떻게 저렇게 꼰지를 수가 있지? 꼰지르는 거죠.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생님 또는 군대 간부, 경찰 일러 바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차 뒷 유리를 어떤 사람이 한 4년 됐나요? 돌로 찍어가지고 박살낸 적이 있었습니다. 도장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내가 수업하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창문을 딱 깬 거예요. 불과 한 30분 정도 뒤에 제가 딱 발견하고 그때 신고를 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한창 제가 신영복이라든지 또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어떤 비판의 칼을 되게 날카롭게 세울 때라 가지고 한번 붙잡아 보고 싶었거든요. 막 그 이야기 하자면 또 경찰 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두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정부패 비리라고 하는 것은 사적 제재는 아니고 공적 제재로 제가 넘기는 건데 일러 바치는 못난 사람이라고 할까봐 사실 두렵기도 하고요. 이 좁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 꼭 신고하고 말이죠. 뭐 처벌받게 하고 단죄하고 이게 아니라 칸트의 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빛나는 별, 그 촛불이 마음속에 누구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순진한 믿음이라고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양심의 잣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해먹는 것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점차 바뀌고 또 그 조직이 바뀌고 그렇게 되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참고 있습니다.